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현 구간 2시 3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감도 약 40분만을 남겨둔 상황인데 참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낙폭을 꽤 많이 줄여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약보합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도고요. 코스피는 결국 0.9% 하락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반등의 모멘텀은 없는 건지 이분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국의결권대행의 최창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지수. 오늘만이 아니죠. 지난 8거래일 어제 코스피가 반등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건 반등으로 볼 수 없는 수준 보합이었잖아요. 최근 지수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의 하락.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죠. 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했던 것 같고. 연말에요. 네. 지금 패드 워치에 의하면 3월부터 6회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25bp씩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미국 월가 투자은행들은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3월 인상 시작되는 그 시점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 기대감이 약화되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과도했다는 그런 반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한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중동 예멘 반공 관련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제일 큰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12월 그 주가 상승이 좀 과도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게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종의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8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었더라고요. 체감적으로는 아주 10% 이상 빠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 정말 피가 마르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섹터별로 정리를 해볼까요? 낙폭이 가장 컸던 쪽은 어디였어요? 아무래도 12월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올랐던 업종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좀 부진했는데 우리 셀트리온이 합병 기대감으로 합병이 완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기업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법 올랐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도 좀 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약해졌는데 거기다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약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LNF 실적 어닝 쇼크에서 나오듯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헬스케어 쪽, LNF 실적까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오늘 이슈가 되는 걸 봐야 되는데 환율 이야기가 계속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올라오고 있어요. 현 구간으로 보자면 0.8% 오르면서 1,331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배경 뭐라고 보세요? 특히나 오늘 또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반작용으로 해서 이제 달러와 강세로 이렇게 간 부분이 있고 지수 조정 구간에 달러와 강세로 간 부분도 있고 실제로 달러와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12월에 한참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한 100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103 가까이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달러와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 부분이 실제로는 유로화의 약세보다는 엔화의 약세가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본이 지진이 아주 크게 나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엔화의 약세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달러와 강세, 원화 약세를 좀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보니까 나름 다른 신흥국 중에서는 우리 원화 가치의 약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그러면 원화 부담이 지속됐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화 약세가 이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 단기적인 영향 정도로 보인다. 아무래도 우리 그 투자자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1월 첫째 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올 때
글로벌 증시는 좀 낙폭이 컸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도 물론 우리 그 한국 관련 펀드로의 자금 유출은 좀 네.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그 매수 강도는 나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머지 여타 신흥국이나 뭐 글로벌 증시에 비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원화 부담은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정리를 주셨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낙폭이 가장 큰 섹터가 오락 문화 업종입니다. 업종 안에서도 엔터 대표 주자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도 네. 포착이 돼요. 특히 JYP 엔터가 현구간 8% 하락하고요. SM, YG, 뭐 스튜디오 드래곤, 뉴, 중소형까지 일제히 좀 밀려나고 있어요. 이 배경 뭐라고 생각하세요? 앵커님 있지라고 아시죠? 그럼요. 컴백. 네. 그렇게 초기에 그런 앨범 판매량이 좋지 않았나 봐요. 저는 좀 아재가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좀 결과가 좀 좋지 않았던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면서 단체 계약은 제대로 좀 이루어졌는데 개별 활동에 대한 계약이 그렇죠. 따로 하기로 했죠.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리고 사실상 엔터주는 고퍼로 거래되거든요. 고평가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주가가 약세인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할인을 또 받게 되는 거죠. 다 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상으로 좀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심리의 불안. 그럼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추세를 보면 여러분들 엔터주 대표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많이 급락세를 맞아요. 보였잖아요. JYP 엔터 같은 경우 10만 원 초반대에 있던 게 불과 며칠 사이에 뭐 8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주가가 급락세를 한번 보이게 되면 투자 심리가 한 차례 좀 영향을 받거든요. 시간이 약이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조금 엔터주는 지수 대비해서 조금 불안한 심리가 좀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 네. 않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한 엔터주의 하락,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하고 좀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 반등하는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오전에 아주 좀 급락세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단기 클라이막스는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실적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2차 전지 대표주 중에 하나인 LNF도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여타 이번 1월 초에 나온 잠정 실적은 대체로 안 좋아요. 안 좋은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에 또 실적 발표가 또 나올 텐데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관찰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지 않나. 좀 현재 구간에서는 빠지긴 많이 빠졌다. 그렇지만 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기간 조정, 좀 횡보 내지는 이렇게 좀 가다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확인은 했지만 네. 더 빠질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을 하기에는 모멘텀이 다소 부족하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하다가 그래도 오르긴 오를 것이다라고 정리 도와주셨고요. 그러면 조정 시 매수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잘만 잡으면요. 최창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담아야 될 섹터,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전에 11월경에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게 모멘텀은 없었는데 이제 새로 생긴 게 온디바이스 AI라고 그쵸. 해가지고 이제 2월 초에 삼성전자 이거 새로운 폰이 또 나오고 애플도 이제 온디바이스 분명히 또 들어갈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과거에 우리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가미가 되면서 HBM 반도체가 생기면서 새로운 시장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휴대폰에 뭔가 새로운 품목이 생기겠죠. 네. HBM과 관련된 거, 온디바이스 하려면. 그게 아마 FPCB 관련주들도 아마 HBM 같이 FPCB 관련주도 휴대폰이 온디바이스로 가게 되면 새로운 FPCB 제품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FPCB 관련주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종목은 제가 뉴프렉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차트가 아주 바닥에서 아주 좋은 흐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뭐 뉴프렉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FPCB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시점이 아닌가. 아마 실적이 올해부터는 온디바이스로 가게 되면 아마 시제품 나오고 아마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담아야 될 섹터, FPCB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 스마트폰, 어쨌든 삼성전자가 새 스마트폰을 출시하면 거기에 또 AI 기술이 탑재될 것이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FPCB, 좀 어쨌든 판도를 좀 바뀔 때 저희가 미리 담아볼 만한 섹터가 되겠다. 뭐 종목 이거를 굳이 보시는 건 아니고 이런 종목이 있다 정도로만 저희가 알면 될까요? 대덕전자도 괜찮아요.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녹스도 있고요. 보면은 FPCB 삼성에 납품하는 FPCB 대표주 관련주들 한번 찾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삼성에 쏘아 올린 공으로 저희가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을 살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서 반등 시기까지 저희가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최창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